비염, 콧물, 잠을 못 자면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면역력이 다운되면 다른 질병에 되게 걸리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간과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고객이 늘어나는 편이죠. 왜냐면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시 되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받고 안 받고의 차이의 그 체감이 어마무시하죠. 뭘 했네? 이런 느낌 자체가 없어요. 새집중후군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공을 하고 끝나고 나갔을 때 그 날부터 주무실 거 아니에요. 주무시고 이틀, 3일, 4일, 일주일, 2주 있다가 커피, 기프티콘. 대표님의 한 달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많이 찍었을 때는 1,000만 원 기본적으로 넘는데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나이는 41고요. 새집중후군 18년 차 에코그린 대표 윤용훈이고요. 지금 일단 짐부터 빼고 네네. 대표님 근데 새집중후군이 뭔데 이렇게 장비가 많은 거예요? 새집중후군은 구축 아파트지만 새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모든 자재가 새 거예요. 새 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걱정되셔서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거고, 임신을 하셨거나 외기가 있거나 호흡기가 좋지 않거나 아토피가 있는 집들이 저한테 시공을 많이 의뢰를 해요. 그럼 대표님이 이렇게 시공 오시는 건 새집 같은 집들이 많겠네요. 리모델링을 무조건 했거나 아니면 새 아파트 그런 위주가 거의 한 95% 이상, 아니면 뭐 새로 지은 곳들도 많이 하시죠. 그 업장에서 일하실 분이 들어가서 보니 냄새가 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같은 새집중후군 업체밖에 없으니까 그런 데를 좀 많이 가서 해드리죠. 그러면 이렇게 새 냄새가 나는 것들이 대표님이 시공을 하고 나면 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100%는 없지만 시공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의 그 체감이 어마무시하죠.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좋진 않지만 새 가구 냄새. 옛날에는 이걸 되게 좋다고 했거든요. 어르신들이 우리 집에 새 가구 냄새 많이 난다, 좋다. 근데 네.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유해물질은 흡입을 하면 배출이 안 돼요. 몸에 축적이 돼서 좀 나쁘게 말하면 암도 생길 수 있어요. 새집중을 안 하면 무조건 암에 걸립니다, 이런 슬로건이 아니고, 그래도 새집에 들어올 때 어느 정도 대처와 방어는 하면서 들어와야 된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간과하고 들어오셔서 힘들어서 의뢰 주시는 분들, 무턱대고 들어갔는데 지내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냄새가 너무 심한. 냄새를 떠나서요, 몸이 반응을 해요. 콧물이 주르르 흐른다거나 눈이 충혈된다거나 비염이 심해진다거나 뭐 피부 가려움증, 숙면을 못 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병원을 가도 정말 세세하게 검사하지 않는 이상 진단명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항생제만 처방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이 세종시잖아요. 세종시 처음 생겼을 때 세종시는 전부 다 뭐예요? 새 아파트죠. 어린이 병원 난리 났었어요. 새집중후군 때문에. 그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비염, 콧물, 잠을 못 자면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면역력이 다운되면 다른 질병에 되게 걸리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간과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대표님 지금 이 일을 하신 지 한 18년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NST라는 본사가 있습니다. 네. 제품을 연구 생산해서 시공까지 하는 본사가 있죠. 이 NST에서 건설사랑 직계약을 해서 아파트 전세대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1개 팀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니까 다음 현장에는 팀장 주셨다가 몇 개 현장 지나니까 총괄 현장 소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사의 본부장을 역임을 하면서도 에코그린이라는 제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반 시공해드리는 회사를 개인적으로 차리게 된 거죠. 대표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보통 고객분들은 안 계시는 편이에요? 저는 말씀드려요. 오시든 안 오시든 어차피 저는 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편하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오시든 안 오시든 무조건 찍어서 시공 끝나면 보내드려요. 시공 사진 보내드릴 때 어떤 제품을 썼으면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떻게 시공을 했습니다, 설명 같이. 이거는 기본 예전부터 했다. 근데 이런 걸 찍으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제가 시공하고 나갔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네. 고객님은 느끼실 거예요. 매일같이 여기 집에 와서 보셨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뭘 했네? 이런 느낌 자체가 없어요. 새집중후군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작업 전후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ING. 작업 과정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작업 과정을. 이 집의 시공을 어떻게 했는지 미리 찍고 작업은 이제 하는 거죠. 계속 연기하시는 게 너무. 어쩔 수 없는 게 이거를 중간중간에 하다가 멈추고 이걸 하는 거는 오버죠. 그거는. 요 벽 하나 있잖아요. 와.
이거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어제 입주 청소가 끝난 집이에요. 근데 청소 업체가 못했다가 아니고 네. 장비가 틀리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죠. 지금 이 정도로 나오면 안 돼요. 시공 안 받으면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저렇게 고운 분지는 먼지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흡착이 돼서 요 안에 보이는 것 뿐이지 진짜 바람이 날 때 보이지도 않아요. 하는 게 좋죠. 이제 분진 작업은 다 하신 거예요? 예, 이제 분진 끝난 거고 약품 도포하고 이제 가구 작업할 거예요. 약품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벽면이랑 천장에 이제 뿌려드릴 제품은 유해 물질을 상시적으로 분해를 해요.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주선이 우주로 발사가 됐을 때 그 안에서 공기 정화하는 뭐 필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광촉매라는 제품이 있어요. 빛을 받으면 촉매 작용이 이루어져서 유해 물질을 분해하는 그런 성능이 있는데 이게 우주선 내부에도 실질적으로 시공이 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도로 매연이 나오잖아요. 그럼 분해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벽이랑 천장에 시공을 했을 때 유해물질이 둥둥둥 떠다니다가 벽이랑 천장에는 언젠가 부딪힙니다.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부딪혔다 나올 때 분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유해물질에 대한 트랩 설치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집 전체. 그렇게 되면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벽지를 뜯지 않는 한 이게 없어지거나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대표님이 이렇게 분진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약품을 도포해 주시는 작업까지 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견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여기 현장이 32평 신축이었으면 84타입이라고 요즘 많이 해요. 84타입 제가 평당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받는데 그렇게 해서 54만원. 근데 이제 현장의 난이도에 따라 50에서 60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렴하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저렴해지지만 저는 그 기준을 지키거든요. 눈에 보이는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주자나 그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가격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거는 화장실까지 작업 영역이 엄청 넓네요. 이거는 맞아요. 집에 있는 유리를 뺀 모든 면. 그럼 대표님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뭔 생각 제일 많이 하세요? 와이프랑 싸운 거, 서운했던 거. 그럼 대표님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공간이나 고객도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거는 입주를 하고 나서 시공 받았던 고객. 그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피드백이 제일 좋아요. 시공을 하고 끝나고 나갔을 때 그 날부터 주무실 거 아니에요. 주무시고 이틀, 3일, 4일, 일주일, 2주 있다가 커피, 기프티콘 감사하다고. 몸도 느끼는 네, 거죠. 몸도 느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이런 세집들어본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세집들어본에 대해서 대표님 만나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예전보다는 고객이 늘어나는 편이죠. 왜냐면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시 되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 주셨을 때 세종에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안양인데 대표님이 원래 전국적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전국 다 갑니다. 대표님이 아무래도 오래 하셨으니까 기존 고객들이 찾으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그쵸. 이 집도 기존 고객님들이 만족을 하시고 그 공간에서 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고객님들이 이제 다시 7, 8년, 8, 9년 있다 다시 이사 가시면 찾아주십니다. 그럼 대표님은 따로 마케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마케팅은 하죠. 블로그 운영도 하고 솔직히 진짜 옛날에는 아파트 입주하실 때 사전 점검할 때 입주 축하드립니다 메고 제 거 전단지도 나눠줬어요. 아파트 입주하면은 세대마다 전단지 붙이는 것도 해봤고. 근데 그거는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인스타나 이제 네이버 블로그 좀 운영하면서 제 블로그를 정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작업하는 게 1부터 10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럼 궁금하거든요. 그럼 전화를 주세요. 진짜 오래 통화하면 1시간 반, 2시간? 지금까지 경험이 있으니까 고객님이 궁금한 거 다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제 진짜 고객이 되고 그분들 다른 신규 고객님들 또 모시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많아서 저도 신기합니다. 지금은 가구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쵸. 가구 작업이에요. 가구에도 이제 다 약품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수작업이 들어갑니다. 아, 그럼 칸들도 다 빼시는 거예요? 네, 칸도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점 하나라도 해요. 그럼 대표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건 어떤 게 있어요? 날씨? 내가 보시다시피 환기를 하면서 시공을 해야 돼요. 여름에 되게 힘들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가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의 방출이 커져요. 그래서 덥고 냄새 많이 날 때. 그때 진짜 힘들어요. 그럼 이 일 같은 경우도 성수기나 비수기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봤을 때는 여름이 성수기 같아요. 더우니까 방출량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때 더 많이 느끼세요. 그럼 대표님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10집 넘게도 한 와. 많이 할 때는. 근데 힘드니까 적당히. 대표님이 보셨을 때 네. 대표님이 이렇게 가구를 맨날 청소를 해주시니까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가구를 잘 만든다 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네. 이케아 추천합니다. 되게 심플하고 가성비로 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자재가 우리나라 등급보다는 좋습니다. 이케아는 네. 그 나라의 기준으로 오기 때문에 자재에 대한 등급이. 그러니까 이케아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 딸 어렸을 때 침대도 이케아. 우리나라도 좋아요. 좋은 데는 좋은데 그래도 저희 나라 가구의 기준이라는 게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되게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많잖아요. 안 좋죠. 그러면 대표님 직업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많이 안 받는 편이에요? 뭐 무조건 안 받는다라기보다는 저는 특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뭐 탄성, 줄눈, 입주 청소 여러 가지 이제 품목들을 시공을 받으시겠지만 다른 것들은 인테리어 효과예요. 근데 저는 건강이랑 관련이 되거든요. 건강 쪽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시공을 받으시려고 하니까 네. 경기를 뭐 탄다 안 탄다 조금 말하기가 애매하긴 해요. 건설 경기 자체에 대한 영향이 크진 않다. 네, 크지는 않다. 근데 그래도 경기라는 건 무시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파티클보드 면인데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여기서 방출이 많이 돼요. 여기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저희 제품이 막아줍니다.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일주일에 일을 많이 나가면 한 10건까지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0세대 정도죠.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대표님의 한 달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많이 찍었을 때는 1,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넘는데 제가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긴 해요. 근데 이제 고정적으로는 못해도 600 이상의 수익은 나지 않을까. 대표님 근데 지금 한 18년 동안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옛날 가구랑 지금 가구랑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은 가구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뭐 지금 시공하고 있지만 자 이런 거를 MDF 판이라고 해요. 네네. MDF 판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의 반 코팅이 돼 있어요. 근데 옛날 가구들 보면은 고객이 보지 못하는 면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진짜 안 좋은 판들로 많이 했었죠. 가격이 싸고 냄새도 많이 났던 거. 옛날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표님은 대표님이 쓰실 가구 고를 때도 엄청 신중하게 고르시겠어요? 저는 다 까봤죠. 가구 사장님이 싫어요. 아 쇼룸 가서 다 까보신 거예요? 깠었죠. 그 사장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좋은 가구를 고르는 팁 같은 게 있다면? 일단 브랜드가 아무래도 좋긴 하죠. 왜냐면은 다 자재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잘 모르겠으면 브랜드인데 까서 볼 자신 있으면 그 부점 가서 이제 보는 건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포르말데이드 없애는 느낌이에요. 그걸 하면 이제 포르말데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치가 훨씬 낮아지죠. 아 마무리로 바닥까지 닦아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 한번 이렇게 해주면 엄청 좋아하시겠죠? 대표님한테 이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10점 만점에 10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집증후 제거라는 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 저도 저만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고객님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제 성향에 너무 잘 맞고 특히나 이제 제 주요 고객층인 어린 자녀가 있거나 좀 임신을 하셨거나 시공해드려서 오는 피드백이 너무 좋죠. 솔직히 너무 좋아요. 커피 기프티콘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에게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꿈이라고 하기는 좀 거창하고 가까운 목표를 말씀드리면 새집이나 인테리어를 한 공간에 이제 들어가시고 입주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좀 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이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한 일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짐으로써 배우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아무래도 이렇게 18년 동안 일을 진행을 하시고 고마우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고마우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회사 NST 김영득 대표님 이 일을 알려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끌어주셨던 아버지 같으신 저희 회사 대표님 여기까지 저를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대표님 사랑합니다.